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주제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 중에서 삼국통일 시기의 여러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통일 시기의 국내 상황은 일단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계속 다퉜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더 넓은 땅과 더 넓은 사람, 더 편리한 교역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외국은 어땠냐? 한동안 이 시기에 분열되어 있었던 중국 지역이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되고, 수나라가 잠깐 동안 통일을 했다가 다시 당나라가 일어나서 재통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고구려 보이시죠? 신라, 백제. 통일된 수나라와 당나라의 크기를 보십시오. 초록색이 수나라, 분홍색이 당나라. 굉장히 크죠? 중국이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힘이 세진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힘을 뻗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맞부딪히게 된 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수나라가 이렇게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파란 선이 수나라의 침입로입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의 침입을 고구려는 정면에서 맞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의 군사를 크게 무찔러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수 대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나라가 고구려와 계속 다툼을 벌이다가 그 다음으로 일어난 당나라가 또다시 고구려를 여러 차례 침략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시성 싸움입니다. 지도 보시면 빨간색 선이 당나라의 침입로인데요. 안시성 싸움 645년에 있었죠. 이 싸움에서는 성주와 성에 있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당나라 군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당나라의 침략은 계속되고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긴 하지만 국력이 크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를 신경 쓸 수 없게 되죠. 이러는 사이에 백제는 신라가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강력하게 신라를 공격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백제의 공격은 예전에 백제와 신라와의 동맹관계를 깬 신라에 대해서 보복하는 차원의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불교 정책을 펴서 분황사, 황룡사 같은 절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을 지은 이유가 뭐냐? 이 절을 짓고 부처님께 나라를 지켜달라고 비는 차원에서 지은 겁니다. 한마디로 신라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로 절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백제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김춘추를 고구려로 파견하지만 고구려는 신라와의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적의 적은 우리 편. 고구려의 적이었던 당나라가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오자 나왔습니다.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가지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나당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고구려 백제가 연합을 맺게 되고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본 쪽은 그 당시 백제와 친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일본, 외가 이렇게 연합을 맺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맺어서 서로 대응하는 형세가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수나라를 물리치고 안시성 싸움을 통해서 당나라를 물리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힘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나라 안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지만 나라 밖으로도 자신을 도와줄 나라를 찾다가 보니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맺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